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아침 일찍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친구가 추천한 카페는 정말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찌나 조용하고 아늑하던지요. 여기 정말 조용하고 분위기 좋다. 제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지. 나도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 조용한 게 가장 좋아. 친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 일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이잖아. 그래서 더더욱 사람 많은 곳이 싫어지더라. 맞아. 나도 그 일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 북적이는 곳은 피하게 돼. 제가 커피를 마시던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일은 할만해. 승진도 했다며 좀 편해졌어. 친구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야, 내가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야. 너야말로 제일 부럽다. 승진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너도 알잖아. 승진하면 책임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때려치고 싶어도 카드값에 얽매여 못 그만두고 살고 있어. 넌 요즘 어때? 얼굴이 점점 좋아 보이네. 좋은 남편의 좋은 시대까지 너 정말 복 받았어. 친구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나야 뭐 그냥저냥 잘 지내지. 네 덕분에 승진도 하고 정말 고마워. 에이, 왜 그래? 그게 왜 내 덕분이야?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지. 친구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내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나만 찾는다니까. 덕분에 나도 좀 유명해졌어. 이게 다 너 덕분 아니겠어? 시어머니께서 너랑 내가 친한 걸 아셔서 그러신 거잖아. 넌 진짜 복도 많다. 친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남편에 비해 내가 부족해서 결혼 전엔 많이 걱정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셔. 우리 엄마도 항상 놀라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친구와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친구와 저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저는 지방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사촌 언니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주연아, 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지? 아르바이트 해볼래?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그런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하더라고.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면 괜찮잖아. 사촌 언니는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별표 백화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별표 백화점은 대기업 산하였고 정규직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아르바이트 어떤 거야? 그게 말이야, 판매하는 건데 와서 간단한 면접 보고 상품 교육받으면 돼, 면접. 내가 매장에 미리 얘기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통과될 거야. 판매 사원.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낯선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상품 교육만 받으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너 지금 지방대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있잖아.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 요즘은 지방대 출신은 서울 면접에서 바로 탈락이야. 그냥 그렇게 놀고 있을 바에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 그쪽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야, 안 된다고? 내가 매장에 넣을 거라고 벌써 말해놨다고. 무조건 와야 해. 알았지? 아직 간다고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야, 지금 내 처지에 뭘 고르고 자시고 해. 아무튼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미리 와서 면접 보고 교육받아. 사촌 언니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사촌 언니가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후 사촌 언니는 친척들에게 내가 별표 백화점 다니니까 취업시켜준 거지라며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대학까지 졸업하고 언제까지 집에서 먹고 놀 생각이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준 거야. 사촌 언니는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제 백화점 생활. 처음엔 간단한 액세서리를 파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매출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워낙 성격이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제가 설명만 하면 고객들이 아가씨, 성격 참 좋네 하며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명품관 직원이 저에게 명품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명품이라는 단어가 왠지 저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명품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뽑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바비도 높고 이번엔 특별히 뽑는 거라면서 설득하길래 결국 저는 그 명품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일을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기대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몰랐던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르바이트였지만 판매 실적이 뛰어나다 보니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고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걸 썩 달가워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오래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 빨리 취직할 생각이나 해라. 작은 회사라도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버지는 답답한 듯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사촌 언니가 친척들에게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한다며 비웃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말이야,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라고 했지. 언제 거기에 눌러앉으라고 했나. 하긴 지방대 나온 사람을 어느 회사가 채용하겠어. 지 언니 수준에는 거기가 딱이긴 하지. 결국 내가 취업시켜준 셈이네. 부모님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제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 사촌 언니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아니, 지연 씨 말이야. 성격도 좋고 정말 반듯하더라.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여. 사촌 언니와 함께 일하는 남직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촌 언니가 기분이 좋을 리 없었겠죠. 오늘은 사촌 언니가 저 있는 매장으로 한 남직원과 함께 내려왔어요. 저기, 주연아, 이 대리님이 너 좀 소개시켜 달라는데 넌 어때? 사촌 언니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며 사촌 언니를 쳐다봤죠. 여기 이 대리님이 너 마음에 든다니까 한번 만나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혹시 전화번호라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가끔 연락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거절했어요. 사실 백화점이라는 곳이 작은 일에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이야기로 부풀려져서 금방 퍼져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때까지는 긴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목격했기에 절대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지가 원래 가진 건 없으면서 콧대만 높다니까. 이 대리님이 들이대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더 그러는 거지. 사촌 언니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둘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취업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진이야, 우리 진이가 맞구나. 이제야 찾았구나. 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찾았는데.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진이가 아니고 주연이에요. 혹시 따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천천히 물었죠. 진이야, 우리 딸 진이야. 아무리 제가 할머니의 따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주연 씨, 무슨 일인가요? 아니, 그게 이 할머니께서 저를 따님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저를 따님이라 부르시네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설명했어요. 매니저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명품 매장에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보안요원을 부르든지 해야죠. 라고 말하며 보안요원을 부를 태세였어요. 아니, 제가 잠시 모시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할머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보안요원까지 부르면 더 놀라실 것 같아서요. 저는 매니저에게 말하고 할머님을 모시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한 아주머니가 급히 뛰어오셨어요. 어머님,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머니는 할머님을 보고 놀라며 물었죠. 댁은 누구시오? 할머니가 놀라며 아주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이 할머님의 가족이신가요? 하고 물었죠. 네,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가끔 이렇게 혼동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섰죠. 그런데 할머님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진이야, 이 엄마 혼자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얼른 이리 와.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이 아가씨는 진이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지만 할머님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저리 가. 이 나쁜 여편네야. 내가 뭔데 우리 진이를 보고 아니라고 해. 라며 더욱 세게 잡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저기 미안한데 주차장까지만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겠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매니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빨리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그 순간 아주머니가 저에게 어느 매장에서 근무하냐고 물으시더니 할머니와 저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몇 개를 구입하시더니 조용히 매니저에게 물으셨어요. 저기, 여기 관리자분이 누구시죠? 네, 고객님. 제가 여기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상품을 좀 많이 샀는데
여기 이주연 씨에게 좀 들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제 명찰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지연 씨, 고객님을 도와드리고 오늘은 그냥 바로 퇴근하도록 하세요. 매니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상품 잘 들여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진이야, 진이야, 어딜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가야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저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까지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미쳤지. 여기까지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우리 어머님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는 그만 올라가 봐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 아가씨는 어머님의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손 놓으세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엄만데 잠깐 여기로 올 수 있겠니? 오늘 할머니랑 외출했는데 오늘따라 할머니가 많이 이상하시네. 아까까지는 괜찮으셨거든. 그래서 바람 좀 쐴 겸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는 운전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다칠까 봐 걱정이 돼. 아주머니는 아들과 통화 중인 듯 했어요. 그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저는 괜찮아요. 아드님 오실 때까지 저도 같이 기다릴게요. 그런데 혹시 티슈 좀 있으세요? 할머님 얼굴이 지금 눈물 범벅이시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히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할머님, 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진이야, 내 딸 진이야. 앞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으시며 다시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 아가씨가 세상을 떠날 때가 지금 아가씨 나이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치매를 앓고부터는 우리 아가씨를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우리 아가씨랑 너무 많이 닮긴 했네요. 우리 아가씨도 얼굴이 아주 뽀얗고 눈이 아주 똘망똘망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 아가씨 웃을 때 양보에 보조개가 들어가던데 우리 아가씨도 양쪽 불에 보조개가 참 귀여웠었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착각할 만했네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가씨가 참 착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제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여기 티슈로 닦으세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티슈를 건넸어요. 애구머니나 갑자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와 그래? 주책이네.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아가씨 얼굴 보니 우리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눈물을 닦던 아주머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랑 정말 많이 닮으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거든요. 내보면 볼수록 정말 많이 닮았네요. 마치 우리 아가씨가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우리 어머님께서 너 없이 나가실 수밖에요. 아가씨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아주머니는 예에 바르시고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특히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아 보였는데 그동안 백화점 일을 하면서 봐왔던 부자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아주머니의 아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엄마, 최 기사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어요? 최 기사님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하루 쉬시라고 했어. 그동안 최 기사님도 할머니랑 내 뒤 따라다니느라 좀 고생하셨니? 근데 평소에 할머니께서 막 심하게 그러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은 왜 그러신 거예요? 글쎄 말이야. 저 아가씨가 내 고모랑 닮아도 너무 닮았지 뭐니. 그래서 어머님이 순간 놀라신 것 같아. 그 순간 아주머니의 아들이 저를 바라봐서 제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요. 그렇긴 하네. 난 사진으로만 보긴 했는데 정말 많이 닮긴 했네요. 특히 보조개랑 눈이 정말 많이 닮았네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제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쯤에서 할머님께서 잠시 잠이 드셨기에 제가 급히 일하던 매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매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동료 직원들이 제게 모여들었어요. 아까 그 고객님, 우리 백화점 비프 고객님이시라던데 너 명함이나 그런 거 받았어? 아니, 그럴 정신이 어딨어? 지금도 혼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워낙 정신이 없었던지라 제가 푹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튼 넌 너무 정직해서 문제야. 나 같았음 어떻게 해서든 내 단골로 만들었을 텐데 동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여자 고객님이 다음날 어떤 남자분과 함께 우리 매장을 찾아오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자 고객님이 제 손에 선물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 거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놀란 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거 내 손이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자 고객님이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지연 씨 얼른 받지 않고 뭐해. 그런 거 그냥 받아도 돼. 주변에 있던 매니저가 제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선물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여자 고객님이 제게 다시 말을 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두 분이 매장을 나가셨는데요. 여보 어때요? 내 말이 맞지? 우리 진이 아가씨 판박이라니까. 그랬으니 어머님께서 그러셨던 거야. 그러게 정말 많이 닮긴 닮았구만. 근데 큰일이야. 그때 어머님이 계속 진이만 찾아대니 정말 큰일이야. 남자분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이후 여자 고객님께서 자주 우리 매장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게 따로 커피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저기 주연 씨, 내가 이런 말하면 혹시 기분 나쁠까 봐 그동안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날 여기서 주연 씨 만난 뒤로 우리 시어머님께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계속 주연 씨만 찾아서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껏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시네요. 정말요. 어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큰일이시네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괜시에 미안해졌거든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미안할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그게 정말 미안한데 아주 잠깐만이라도 우리 어머님 말동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래, 혹시 제가 고객님 댁에 가서 말동무해드린 만큼 돈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맞긴 한데 이게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와서 무료 봉사하라고 하면 그건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여자 고객님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네, 그럼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잠깐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근데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우리 매장에서 상품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제 판매 실적이 아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뒤에 오셔서도 많이 구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런 할머니를 끝까지 돌보셨어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나름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고객님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서 제 마음도 아프네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치매 어르신 돌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고객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마땅히 도와드려야죠. 그 뒤 저는 그 고객님 집에 가서 할머님의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그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고 그냥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매일매일 찾아가기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가서 할머님과 함께 지냈어요. 치매라고 했지만 할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할머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셔서 더욱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고객님께서 감사하다며 제게 돈을 주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지인분들과 우리 매장을 수시로 오셔서는 매출을 올려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매장에서 꽤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고객님 가족들과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큰 불편함 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고객님의 아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항상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으니까요. 그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참 예에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 시부모님과 남편입니다.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어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처음 보던 날부터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남편과 제가 이것저것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었기에 처음에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래도 주연 씨랑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좀 그렇죠. 남편이 쑥스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정음 씨랑 저랑은 이것저것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연 씨도 우리 부모님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따지실 분 아니세요? 아마도 엄청 좋아하실걸요. 우리 엄마는 아예 주원 씨 팬이잖아요. 바르게 잘 컸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거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튼 전 자신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부모님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뒤 고객님이 아주 대놓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연 씨,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인데 한번 잘 만나봐요.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껏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주변에 멀쩡한 여자들이 없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바르고 밝은 아가씨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날 주차장에서 주연 씨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요. 주연 씨라면 우리도 대환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친척들에게 남편도 소개시킬 겸 해서 친척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는데요.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취직하기로 했구만.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사촌 언니가 비아냥거렸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지연이 신랑감 정도면 취직도 나쁘지 않지. 그러는 넌 정규직인가? 뭔가랑 결혼했다가 그 꼴 난 거니?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정규직이라던 이 남편이 잘난 게 뭐가 있었어? 돈도 없는데 명품만 희한고 다니고 차도 빚까지 내서 수입차 몰고 다니고 너도 똑같아. 이거 사 그거 보고 돈 많은 줄 알고 혹해서 결혼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 빚만 천지에 너 지금 졸지에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지금 네가 누구 보고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주연이야 예전부터 마음이 얼마나 예뻤니? 니들 할머니 치매 왔을 때도 우리 주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살뜰히 챙겼어. 근데 그때 넌 어떻게 했어? 할머니가 식사하시다가 옷에 음식 좀 떨어뜨렸다고 더럽다느니 입맛이 뚝 떨어진다느니 이거 사니가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주연이한테 막말하고 무시할 때부터 우리가 딱 알아봤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 주둥아리 때문에 오려던 복도 다 달아나겠다. 그동안 참기만 하시던 고모가 사촌 언니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며 소리치셨어요. 고모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연 언니가 부잣집에 시집 가니까 갑자기 일어나 본데 고모 그러는 거 아니야. 사촌 언니가 말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집안 시끄러워질까 봐 다들 모른 척했지만 너 말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다들 얼마나 화딱지가 났었는 줄 알아. 그리고 네가 항상 대놓고 막말할 때마다 우리 주연이는 듣고만 있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네가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하는 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란 말이야. 오늘 우리 주연이 신랑감 인사 왔으니까 시끄럽게 할 거면 넌 그만 가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래 난 갈 테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테니까 사촌 언니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집 사촌 언니는 결국 형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고모 말씀처럼 그동안 사촌 언니한테 막말만 듣고 살아서 그랬는지 그다지 안쓰럽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뒤에도 시부모님은 한결같으셨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합가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냥 가끔 와서 할머니 말동무나 좀 해주면 돼. 자주 봐봤자 서로 불만만 생기고 안 좋더라. 그리고 간병해 주시는 분도 계시잖니. 그냥 우리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자. 네 마음만 예쁘게 받으마. 그 뒤 저는 시댁에 자주 방문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만 보면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진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 뒤에도 저랑 친하게 지내던 제 친구를 항상 챙겨주셨는데요. 아는 지인분들을 총동원해서 친구가 일하는 매장을 소개해주며 매출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시할머님께서도 치매시긴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고모가 전화를 했는데 사촌 언니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배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씁쓸하기 그지없네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아마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